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월 2일이죠. 네, 3월 2일 실전 투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지난 월요일이죠. 네, 어제죠. 어제는 우리 한국은 공휴일이었지만 해외는 증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가 이제 채권 수익률 이런 게 안정화가 되면서 증시로 다시 돈이 좀 몰렸고요. 그래서 많이 올랐습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는 4% 정도 올랐고 나스닥은 3% 정도 오르면서 이 한국 증시도 오늘 2%대로 강하게 좀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해외 증시가 또 이렇게 니케이와 상해가 하락 전환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같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거의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었고요. 마지막에 좀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천억보다 좀 더 많이 매수를 했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털어낸 것 같고요. 쌍매수를 좀 했습니다만 금요일에 이 두 세력이 던졌던 금액보다 훨씬 적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보시면 네, 3조 8천억, 네, 거의 4조를 팔았다가 오늘 둘이 합쳐서 1조도 매수 안 했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큰 덩어리들은 증시를 올릴 생각은 없다. 네, 그래서 지금 채권 수익률에 주목을 많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그어놨던 그 하락 추세선도 증시가 뚫지 못하고 계속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추가로 더 내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해야 되겠다. 지금 빨리 이렇게 들어올려야지 이 추세를 깨지 못하고 계속 갇혀있다가 이평선들이 집중되었을 때 이때처럼 또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해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크게 본다면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 반등을 좀 해야 될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힘이 약합니다. 아직은 약한 것 같고 투자자도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왔고요. 기관이 지금 코스닥을 또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빨리 기관 투자자가 좀 매수로 전환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증시가 높으니까 쉽게 들어오지 않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요런 네, 선물도 보시면 뭐 오늘 나스닥과 다우도 좀 내리다가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프랑스, 독일도 좀 오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 채권 수익률이죠. 이게 조금 불안합니다. 불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도 일요일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채권 수익률과 그 다음에 주식 시장 그 다음에 환율의 관계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렸는데 확실히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증시는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그 기준선이 1.5달러 1.5달러 부근이고요. 그래서 그런 큰 덩어리들이 좀 이 채권 수익률로 빠지면 네, 증시가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행히 좀 안정화되었긴 한데 여전히 1.4달러로 높이 위치해 있고요. 다시 한번 추가로 강하게 상승을 해서 1.5달러 돌파하고 이번에 1.6달러 막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증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시고 조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증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보인증 오늘 상승해서 네, 증시가 또 보합 마무리까지 내려갔을 때 이렇게 또 하락 전환을 해버리고 끝에 결국 못 올렸습니다. 지금 뭐 크게 네, 움직임 없고요. 이렇게 한번 슈팅을 줬다가 또 다시 내려온 그런 상태에서 21선 근처에서 또 한번 반등을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슈팅을 줬다가요.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는 이쪽 241선을 잘 받치면서 진행이 되어 가는 것 같고요. 또 한번 거래량을 죽이면서 옆으로 좀 횡보를 하다가 한번 뻗어 나갈 것 같습니다. 투자자는 뭐 기관 외국인 크게 움직임 없고요. 계속해서 이 공인인증서 폐지 효과는 점점 이제 한국정보인증 이런 기업의 이 매출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월봉도 지금 다시 한번 상승 반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밑에 있는 위치고요.
뭐 지금 계속 저한테 댓글을 달면서 뭐 지금 뭐 손실률이 21%니 19%니 하면서 저한테 그러는데요. 저는 이렇게 위험한 구간에서 들어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밑에서 부터 리뷰를 좀 했었고, 저의 기준에 이미 기준선은 요때 요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000원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의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꾸준히 이렇게 리뷰를 좀 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기회가 와서 계속 리뷰를 했던 거고요. 사실은 요때는 이제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이제 좀 상승 방향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이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번 이렇게 기회가 줬었고요. 네. 얘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꾸준히 올라갈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슈팅을 줬을 때 나가셔도 됩니다. 그건 다 본인의 선택이고요. 제가 이렇게 추세 흐름을 좀 보았을 때는 한번 이렇게 박스권 아닌 박스권을 횡보를 하다가 월봉에 이렇게 강한 상승이 한번 다시 나올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계속 리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이렇게 매일매일 뭐 얼마 가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이 종목의 소스를 좀 유지를 하면서 잘 가는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두산이고요. 두산은 550원 올랐고, 얘도 이제 241선쯤에서 하락을 좀 멈추고 상승을 다시 한번 주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요 고점에서 좀 많이 내렸습니다. 네, 68,000원선까지 꼬리를 찍고 좀 많이 내렸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디디면서 이 상승 추세 쪽으로 머리를 빨리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두산중공업이 힘을 생각보다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두산 관련 그룹주들이 모두 하락을 좀 크게 했습니다. 이번에 두산 퓨얼셀도 좀 많이 내렸고요.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한번 내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바닥을 다진 뒤에 상승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481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두산그룹이 이제 재무 개선이 많이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는 이제 신재생에너지와 기존의 이제 뭐 해수 담수화,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수소 쪽 산업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 이게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기회비용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거는 이제 트레이딩입니다, 사실.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얘가 길 때 다른 애들 오르는 거 고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얘가 내릴 때 제가 오르니까 쟤를 샀다가 제 이득 보고 얘가 내렸을 때 다시 들어와서 사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실시간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좀 내리더라도 진득하게 이런 종목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왜냐? 월봉상으로 이미 하락을 강하게 했던 터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처럼 이런 옛 명성을 찾지는 못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좀 올라와 주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꾸준히 좀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이제 4일 연속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네. 두산도 꾸준히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6,560원을 뭐 보합 마무리 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네, 계속 이렇게 수렴 패턴 그리면서 점점 모이고 있습니다. 주봉도 마찬가지요. 네, 계속 이렇게 모이고 있고요. 결국에는 수렴 패턴을 완성시키고 240주선을 돌파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만들죠. 네, 확실히 세력이 붙어서 주가를 좀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평선에 제가 보던 그런 트레이딩 입장에서 이평선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삼성중공업이. 그래서 요때도 이 세력들이 붙어서 강하게 시세를 한번 주고 한번 요때 오래 횡보를 하고 한번 털컥 주니까 개인들이 다 나가죠. 네, 그러고 여기 한번 이제 상승 준비를 하기 위해서 물량을 매집하는 모습. 투자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자는 네, 기관이 또 조금 매수했고 외국인은 매도했지만 확실히 이제 기관이 매수로 좀 전환을 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때 금요일에는 3조 정도 매도를 했는데 기간은 1조인가요? 네, 매도했는데 뭐 크게 많이 매도하지도 않았고요. 외국인도 생각보다 많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급도 조금 붙기 시작한 것 같고
네, 거래량만 한번 터지면서 이 60일선 뚫어 한번 먼저 뚫어 버리고 이 회복 7,000원선 다시 한번 자리 잡고 주봉선으로 뚫어 나가는 그런 모양이 좀 그려지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매도 이 관련된 종목이라 5월 15일까지는 좀 어떻게 움직일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뭐 올라갈 거라 보고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이 위로 8,000원 선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SCI 평가 정보고요. SCI 평가 정보도 지금 요 바닥 근처에서 계속 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게 얘도 세력 종목이라고 느껴지는 게 한번 한바탕 하고 나니까 서서히 이제 거래량을 죽이고 계속 빠집니다. 그 중간중간에는 이렇게 매집봉과 같은 봉을 세우면서 하락을 시키고요. 물량을 서서히 매집을 하는 겁니다. 저런 게 단가를 점점 낮춰가면서 계속 사모으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바닥선을 다지는 구간이 나왔고 21선을 상승 반전시키는 그런 이런 양봉 상승 양봉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평선들이 정배열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얘는 시당초 이때 소스가 네, 매각 소스가 있었습니다. 토스로 매각이 된다는 그런 소스가 있었는데 아쉽게 매각 결렬되면서 하락을 좀 했습니다만 한 번 더 그런 소스가 나온다면 확실히 큰 소식이 좀 크게 오를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공시에 나왔던 게 대주주 지분을 좀 정리를 한 게 어디였나요? 그 4% 정도를 다른 회사에 넘겼는데 그게 이제 여기 이 회장님의 아들 회사였나? 뭐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한번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저도 소식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 항공우주고요. 700원 올랐습니다.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을 할 듯 하다가 전기가 하락하면서 같이 내려간 것 같고요. 확실히 21선을 이제 깨버리고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강하게 이제 V자 반등을 하지 못한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뭐 이 정도에서 하락은 멈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증시가 또 내려간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증시가 이제 받쳐준다면 V자로 반등을 하던지 옆으로 가던지 그렇게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다가 한번 이렇게 음봉을 줬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4만원 근처까지 붙여놨기 때문에 이 또 다음 출발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기간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음봉도 이제 월봉도 좀 음봉으로 시작을 했고 이때처럼 더 내릴 수도 있습니다. 더 내릴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21선을 돌파를 해버렸을 때는 네,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때는 나가는 듯 안 나갔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게 본다면 네, 강하게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투자자 한번 볼까요? 투자자는 개인이 20만 주 정도 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좀 팔았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잘 받치고 있고요. 계속 얘도 우주산업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국전력 22,900원이고요. 얘도 뭐 바닥 근처에서 뭐 상승 못하고 계속 기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하락을 멈춰야 될 것 같고 21선을 다시 돌파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얘도 뭐 체코 원전과 같은 그 해외 원전 소식이 좀 들려온다면 두산 중공업과 함께 좀 잘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외국인이 좀 들어왔고 기관은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기금이 매도를 해버리니까 뭐 한국전력도 계속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고요. 지금 뭐 이런 상승 추세 좀 잘 유지했으면 하는데 이제는 더 내리면 안 될 것 같아요. 241선까지도 좀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리지 않고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봉상으로 확실히 저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몇 개월 기다리는 거는 예사일이 아니 뭐 그냥 쉽습니다. 이 정도면 네, 크게 보았을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게 지금 벌써 1년이거든요. 네. 1년 넘었죠. 네, 1년 이상일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길게 좀 보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은. 아니면 한국전력 말고 다른 종목을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네. 좀 이왕이면 이렇게 무거운 주식 걸렸
고르셨으면 길게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가 좀 매수가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보고요. 확실히 지금 채권 수익률에 따라서 이런 큰 덩어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특히 거기에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고 환율에 따라 이 한국 증시를 팔고 사고 굉장히 민감할 겁니다, 지금. 그래서 변동성이 큰 장이고요. 거기에 따라 여러분들도 좀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증시가 폭락을 한다고 한다면 한 10% 정도 하락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니면 지금 박스권 이어가다가 추가로 더 상승을 해서 뭐 저번에 보니까 골드만삭스는 3,700까지 간다고 했던데 어떻게 될지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위험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지금 이런 변곡점에서는 좀 사리는 게 좋아 보이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신규 매수는 좀 더 지켜보시다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